자, 오늘 아침이 되니까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되니까요. 실제 그동안 수요일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었던 곳들이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향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향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한길리서치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42.1%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42.8%, 민주당이 29.6%로 13.2%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지역구와 관련돼서도 국민의힘 41.7%, 민주당 38.5%도 총선 지역구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요. 비례정당과 관련돼서도 국민의힘이 40.6%, 민주당이 34.3%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결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모두 다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정당 지지도, 더 나아가 지금 지역구, 비례대표와 관련돼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한길리서치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도 나와 있느냐? YTN도 발표했습니다. 자, YTN도 발표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 정도 지금 상향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거죠. 정당 지지도 관련돼서도 지난 2월 2주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2월 4주가 되니까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구를 보면요.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비례대표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31%, 민주당 25%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총선 아직 49일 남았습니다. 49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특히 쟤네들이 어떤 거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러면 이럴수록 좀 더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될 것이고 더 발로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실제 한동훈 위원장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어렵고 민주당 쪽은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론조사 결과 한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자는 취지로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어디냐?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요. KBS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37, 민주당 37, 동률로 나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당 지지도 지역별로 봤을 때도 지금 서울, 대전, 세종, 충청, 강원, 제주, 대구, 경북, 부울경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데 아직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뭐 광주, 전라야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요. 인천, 경기에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와 관련돼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자, 이거 보서라도 자,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 앞서고 있는 그런 KBS 여론조사도 있고요. 자, 비례대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KBS 여론조사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걸 주목해 주십시오. 자, 무엇이냐? 바로 아직 결정하지 않음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지역구 후보 투표 정당과 관련돼서 아직 결정하지 않음이 무려 24%가 나옵니다. 24%. 자, 비례정당과 관련돼서는 26%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직 양 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투표하려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무당층을 향해서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민생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 토론에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더 발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저는 충분히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무당층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투표를 해주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투표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다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향상되고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 따라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좀 우리가 확실히 되새기고 이번 총선을 계속해서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것을요,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빅데이터. 자, 국민의힘이 맞춤형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 캠페인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 서울 광진구에서 여심을 공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진구 가서 어떻게 여심을 공략을 했느냐? 어제 9호 공약 냈어요. 어떤 공약? 여성 안전대책 현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왜 하필 광진구에 가가지고 여성 안전대책 공약을 발표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거를 토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자,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찾은 이 광진구 화양동이요. 2030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동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30 1인 여성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광진구, 거기서도 화양동을 찾아가지고요. 어떤 정책 내는 겁니까? 여성 안전대책 공약 발표한 겁니다. 뭐에 따라서? 빅데이터 조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지금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발로 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실제 수도권 지역을 지금 통틀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환승 시간대, 아파트별 유권자 특성, 각 지역별 병원, 학원 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맞게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각자 동네를 보시면요. 국민의힘 현수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이 동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요. 바로 이렇게 다릅니다. 실제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다수거구 아파트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빅데이터에 따라서 현수막을 올해는 취업에 성공하면 좋겠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현수막을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을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실제 빅데이터 조사에 따라서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떤 계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계층의 유동인구 가장 많은지 이걸 분석해가지고 실제 현수막 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발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무작정 선거 유세를 벌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한 이런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저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걸 안 했냐? 네? 왜 이런 걸 지금까지 안 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걸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런 빅데이터 기반으로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선거 유세를 보여줄지 잘 지켜볼 것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된다고요. 어떤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공천과 관련된 마침표를 제가 잘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요, 지금 공천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발표를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곳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몇 개 남았냐면요, 78곳 남았습니다. 78곳. 253개 지역구에 78개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78개가 남은 지역이 어디냐면요, 대부분이 이제 TK 지역입니다. 그리고 PK 지역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공천 미정 78곳 중에 무려 14곳이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 지역입니다. 여기에 누가 많다라는 겁니까? 현역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현역들이 컷오프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하위 10% 컷오프 7명 명단을 확보해 보니까 PK 중진부터 시작을 해서 TK 초재선까지도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하위 10% 컷오프와 관련돼서 이제 통보를 하기 시작한다라면 과연 이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를 비롯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교통정리 잘해야 된다. 반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교통정리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다 된 밥에 절대 재 뿌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해드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유승민 지금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닙니다. 공천 신청만 안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김무성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니에요. 공천 신청 철회만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김무성, 유승민 절대 공천하지 말아라. 절대 전략지역 주지 말아라. 더 나아가 이번 총선에 있어서 그 어떤 역할도 주어지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거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 내야 돼요. 네? 지금 세보당 계열들이 계속 간보고 있다고요. 이 지역 넣어봤다가 저 지역 넣어봤다가 여기 해봤다 저기 해봤다가 지금 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 보도로 지금 우리 간을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 못 보게 막아야죠.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고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스무스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마침표 제대로 찍을 것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사람만은 절대 공천 안 된다라는 얘기 우리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번 공천 마침표 제대로 찍을 수 있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